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섹터 뭐 종목들이 좋아질 거다. 우선 뉴욕으로 가보죠. 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등장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지연되면서 그에 대한 노이즈도 끼고 있어요. 뉴욕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기될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렸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냐면 환율이죠. 환율이 1380원, 1390원 하니까 우리가 이 IMF도 겪어봤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560원까지도 올라갔고 위기 때마다 환율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위기 상황 아니야? 환율 1390원인데 지금 주식하는 게 맞냐? 그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데 항상 좀 불안하셨을 건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 네. 이제 4%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말 주식시장이 붕괴됐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죠. 코로나 때 짧은 리세션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미국의 실업률은 14%를 넘었었고 그죠? 네. 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때도 실업률은 10% 갔었는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작년에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7 완전 고용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동반되지 않는 그냥 환율만 높은. 근데 환율은 왜 높으냐? 미국의 정책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책 금리는 왜 높으냐? 물가를 잡으려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을 잘 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대박이 났던 거죠. 주식시장은 스마트하게도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그리고 피부 미용 기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장사를 잘 하는 기업, 전력기계 회사 등등 그런 회사 위주로 주가가 올랐던 네. 거였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그렇게 기다렸던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첫 금리 인하할 때가 탈출 신호였었잖아요. 그리고 2007년 말에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가 탈출 신호였었죠. 그 기억 때문에 야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었던 경우가 바로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는 2018년 말까지 페드가 9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경기가 2019년도에 슬로우해지면서 그때도 ISM 제조 PMI, 서비스 PMI가 50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고 나중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처음 2019년도에 첫 금리 인하 때는 야 이거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출렁거려요. 출렁거리는데 뭐야 경제가 괜찮네. 네,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네. 근데 사실 2019년에는요 S&P 500의 EPS 증가율이 1%였어요. 네. 그거 보면 2019년도에 경기가 나쁘지만 않아도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가 나쁘지만 않아도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2019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9월 달부터 금리 인하하면 잘하면 세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19년 하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격한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 그런 하드 랜딩이 없으면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이걸 도망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매물에 시장이 출렁일 때 그때도 바이 앤 딥스, 예, 눌림목에 사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예, 여전히 수출을 잘해서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을 사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장세는 금융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장세는 금리를 인하고 유동성. 돈을 네. 푸는데 왜 금리를 인하고 돈을 푸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다 싸져 있죠. 주가가 싸져 있는데 돈을 확 풀어주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실적에 상관없이 막 올라옵니다. 예, 성장 스토리를 가진 주식들도 막 올라오고요. 그런데 정작 실적 장세가 되잖아요. 실적 장세에서 돈을 잘 버는 투자자의 수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기업, 미국 시장, 나 한국 시장 안 될 것 같아, 미국 시장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주도주가 엔비디아였고 한국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는데 한국에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못 샀는데 내가 미국장에 가서 투자를 하면 나는 엔비디아를 샀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실적을 체크하면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서프라이즈나 날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올라오는 주식 빨리 팔아먹고 실적 안 나와서 계속 빠지는 주식 계속 물타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실적 장세에 장은 올라가는데 뭐야 내 계좌 수익률은 안 나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어렵게 실적 장세인데 느껴지는. 이거는 실력 장세다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죠. 실력자들만이 돈을 버는 장세고 장은 올라가는데 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는 장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인 한 해 뭐 전망을 이렇게 좀 받아봤는데 저희가 2019년도 때랑 조금 사뭇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 미국 대선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 또 첫 TV 대선 토론 이후 불거지면서 시장에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차 대선 토론도 9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마치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얼마든지 변수는 있을 텐데 이 대선 관련한 변수는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국내 뭐 총선, 국내 대선, 미국 중간선거 해가지고 이 선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워런 버핏, 피트 린치, 아니면 존 템플턴, 미국 대선 구도를 내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네, 없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보면 항상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 건데 그거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시고 한 예로 들면 2020년 전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었잖아요. 네. 2016년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가 폭락한다. 왜냐하면 보호주의, 네. 보호무역주의랑 뭐 관세 등등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세게 자국 우선주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석유화학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보면 팜 기업들이 올라갔죠. 팜 기업들이 올라갔었어요. 석유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짜증을 냅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시절에 4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짜증을 내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섹터 모습, 어떤 종목들이 좋아질 거다. 네, 그거는 그냥 테마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전체 주식 시장의 어떤 큰 주도주를 형성할 거다.
그렇게는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TV 대선 토론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빵 뛰면서 그죠? 네. 왜 ISM 제조 PMI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올라갔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폭탄을 매길 거고 그러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비싸게 들어오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자국의 개인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관세를 올려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국내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페드에서 계속 미국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거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이고요. 근데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저는 주가가 폭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 기관 고객들한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인데요. 우리가 우리 시장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주주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왔을 때 뒤통수 맞는 듯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 주주 가치에 있어서 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2016년도 대선에서 미국의 법인세가 34%인데 이걸 갖다가 18%까지 낮춘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걸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이윤을 얻은 게 결국은 주주 몫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윤에서 세금을 100% 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주주한테 남는 몫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주주의 몫하고의 제로섬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34%로 18%로 낮춰줘? 야, 그러면 이거는 16%의 순이익의 16%를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무조건 주가 폭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게 시장이 망가지는가 하는가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그때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주가가 지수가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했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어떤 공약은 주주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을 영향을 주는 거지만 너무 보호무역주의가 시장을 망가뜨릴 거다,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